11차네 벌써. 그죠? 11차 강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또 공백이 있어서 조금 기억이 또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회상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실습하고 있는 게 뭐죠? 어떤 거 실습하고? 네? 학습자 요구 분석. 학습자 요구 분석.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는 기초 설계안 혹은 기획안을 이제 작성하는 걸 했죠. 기획안 작성하는 걸 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수행 분석이라는 것을 1차 했고, 맞죠? 첫 번째 날에 수행 분석이라는 걸 했고, 두 번째 날에 이제 학습자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이틀 동안 했습니다. 요거를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뭐 우리가 기존 했던 요구 분석 방법들이 적용된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 분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 같은 것도 공부를 했고, 그죠? 그래서 아웃백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수행 분석.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정의를 하고, 그 사이에 갭이라는 게 있었죠. 갭이라는 게 문제점이다.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뭔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게 기획안에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이라는 거 했었죠. 학습자 분석이라는 걸 했었고, 제가 이론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학습자 분석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두 가지 개념. 네, 두 가지 개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뭔지. 네, 두 가지 개념. 네. 페다고지라는 거하고 안드라고지라는 거 두 가지를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연령대별 아동기의 어떤 학습 성향 아니면 성인의 학습 성향 두 관련해서 학습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론상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다. 학습자의 특성 자체는 아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기획안 그 작성을 하고 학습자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특성들이 좀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별로 본인들이 설정한 학습자들, 학습 대상자들, 그래서 그 학습자 대상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자 분석할 때 조금 중요한 거는 뭐다? 네. 학습자의 타겟을 잡는 건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온라인, 이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학습자 분석하기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연령대면 연령대, 아니면은 뭐 어떤 주부인지, 아니면 남성인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타겟팅을 해야지 학습자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자, 이번에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건데, 그 전에 하나가 우리가 기획안에 보면, 벤치마킹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다른 컨텐츠, 다른 이러닝 개발 컨텐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좀 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컨텐츠의 장점이나 단점들 좀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장점들은 우리 컨텐츠에 녹여내면 되고, 단점들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해서 그것을 우리 컨텐츠에 좀, 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온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분석입니다. 학습 내용 분석은, 커리큘럼을 어떻게, 도출할 건지, 네, 이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학습 흐름 도출하는 거예요. 학습 흐름 도출.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위에 수행 분석과 학습자 분석 두 가지는 저희가 지난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진행할 거는 아래에 있는 학습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학습 흐름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더 말씀드렸던 그 벤치마킹 있죠. 벤치마킹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분석이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할 것은 이제 여기 보면 관련 과정 분석이라고 해서 벤치마킹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을 조별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벤치마킹 부분하고 네, 여기 그 아래에 있는 학습 내용 분석까지 좀 진행을 할까요? 학습 내용 분석. 그래서 실습을 크게 벤치마킹을 한 1시간 반 정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커리큘럼 부분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일단 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내용 공유하고, 그 다음에 네, 학습 내용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벤치마킹 부분 관련 과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e-러닝 관련된 교수 설계를 양성하는 교육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실습을 큰 주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개발물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된 개발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현재 우리 뭐 여러 기관들이나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e-러닝 교수 설계자 과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추석 기간 때 좀 그걸 봤는데 콘텐츠가 많지는 않아서 크게 이 정도 3가지 정도만 그냥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카페에 이 게시물을 보시면 관련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좀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세일센터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그 과정 있죠.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과정. 그 2개 과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유러닝 연합회라는 곳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좀 오래된 과정이야. 오래된 과정이긴 한데,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 보면 샘플북이라고 클릭하시면 샘플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3개 과정 중에서요, 조별로 3개 과정 중에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2개 과정만 벤치마킹 해주세요. 2개 과정. 이 2개를 벤치마킹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2개를 해주셔야 돼요. 조별로 그냥 2개만 하자고요. 2개만 해서, 얘네들이 좀 잘 된 측면은 뭔지, 아니면 좀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뭔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거.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과정 분석할 때 어떤 룰 같은 건 사실 없어요. 어떤 측면을 뭐 분석해야 된다 이런 룰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컨텐츠 내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커리큘럼 측면이나 아니면 구성 측면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거 드린 샘플 있죠? 이거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SM이나 내용 매체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사점까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실습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여기 그 과정 분석할 때 네. 지금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 그 SM이랑 내용이랑 네.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걸 구분을 해야 되는지. SME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문가라고 했죠. 내용 전문가.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항목을 보시면 명확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박경림이라는 분을 썼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인지도가 높다 이런 류의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내용은 말 그대로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물론 SME 분들이 뭐 내용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SME는 그 내용 전문가의 어떤 자체 있죠. 명성도나 인지도나 아니면 어떤 전달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내용 측면에서는 이 학습에 대한 내용 자체 있죠.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측면.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 기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정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과정으로, 다른 그 항목으로 구성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걸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르게 구성을 해주셔도 된다.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이해는 하셨나요? 박민우 선생님? 살짝 되긴 했는데 자세히는 좀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요? 사실 네. 내용 전문가랑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용 전문가는 그냥 사람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강사, 예를 들어, 내용 전문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촬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박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도 같은 부분들, 어떤 사람 자체로, 하나의 주체로서, 인지도 같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SME 강사가 촬영에 참여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전달력이 좀 높더라. 아니면 전달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 자체가 SME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달력이나 강사의 어떤 전달력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로요. 전달하려는 그 컨텐츠 자체 있죠. 컨텐츠 내용 자체 있죠. 그걸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조금 우리가 분석하려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안내를 해드렸듯이 다른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박경림 씨가 내용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박경림 씨가 이 과정에 교수할 내용을 제공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100%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조금 비율로 따지자면 이 박경림 씨라는 부분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네트워킹이 넓다는 이미지만 빌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또 SME가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하지만 외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에서는 SME가 박경림이 있구나라고 학습자는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네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단순히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네. 뭐 제가 아나운서를 강사로 네. 내세워서 뭐 크로마키 형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치면 내용은 네. 대학 교수가 제공을 하고 네. 강의는 이제 아나운서가 했다고 할 때 제가 네. 분석을 하려면 네. 여기 SME 자리에는 그러면은 그 아나운서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대학 교수님이 SME가 되는 거예요. 내용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시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박경림 과정,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재만 변호사 과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이미지를 일단 빌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분도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고 참여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작가분을 한번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분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가분 투입을 시켰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분 자체, 이분도 이제 같이 어떤 내용 구성 작업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SME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작가분도 SME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경림 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좀 추측을 해보면 이분이 다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시면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 뒤에서 뭔가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작가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추가적인 SME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과정 소개상에서는 SME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드러나진 않아서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업에서 좀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좀 명확치도
않을 수 있어요. 명시도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예시에 나와 있는 SME 내용 미디어를 주제로 하는 거에 더해서 상호작용이라는 항목도 넣어봤거든요. 네, 일단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 그 세 가지 예시 중에 위에 있는 두 가지를 보고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의 SME는 일단 뭐 두 가지 그 강의 내용이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과 단점이. 네, 장점은 전문가가 강의하여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네, 뭐 20년 이상의 그 종사하셨던 분이 강의를 한 거라 일단 전문가의 강의에서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단점은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음. 내용적인 면에서는 장점은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구성하고 현장감을 높였다.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내용을 끌어내고 호기심을 유발하였다. 네, 세 번째는 입문자가 이러링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도입부를 구성하였다. 그에 대해 단점은 흥미 위주의 강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전달력은 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은 간결한 화면 구성, 단점은 일정한 화면 구성으로 좀 지루함이 느껴졌고, 판서 효과가 내용에 대한 집중력을 방해했다고 생각했어요. 판서 효과가, 네,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면에서는 장점은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해서 좀 더 흥미로웠다고 생각했고요. 단점은 스토리보드 작성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링 스토리보드 양성 과정에서는 이것도 뭐 앞에 그 강의랑 공통사항인데 장점은 전문가가 강의한 내용이라 신뢰도가 높았고 단점은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았다는 거.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어 설명에 대한 보조 화면 구성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점은 이론과 전문 용어 위주라 좀 지루한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비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적인 면에서는 간결하고 깔끔한 화면 구성이 장점이었고 그에 비해 전체 구성이 튜토리얼형으로 매체 활용이 단순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강의 상호작용으로는 장점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이끌어내게 해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점이 있었고 앞의 강의와 동일하지만 단점은 스토리보드 작성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 이런 네네. 내용. 네, 두 과정 관련된 시사점은 어떻게 되죠? 차점으로는 SME는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분석했고 내용은 입문자를 위해 이러닝의 이해, 업계 전망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직업 전환에 성공한 사람의 이러닝에 필요한 소양, 역량의 인터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교수 설계 절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등을 구분해서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학습 사례와 실습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방식은 강의자가 크로마키 촬영을 해서 직업 전환 입문자의 인터뷰 촬영까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두 내용을 보고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실습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이 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피드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뭐 이도를 좀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게시판? 네. 게시판 아니면 우리 같이 이런 줌 같은 걸 활용해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게시판 같은 건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 게시판 추가적인 질문을 넣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고 강사나 SME가 참여해서 피드백 주는 형태로 실습에 대한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시사점 앞에서 나온 그 내용들 있죠. 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행 분석도 했고 학습자 요구 분석도 했고 시사점과 관련된 벤치마킹과 관련된 것들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나온 내용들 좋은 이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뒤에 커리큘럼하고 학습 활동 부분에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 조별로 그 시사점 도출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자, 그러면 이제 4조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4조 분들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네. 네, 저희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컨텐츠를 보고 일단 정리를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여기 넣지를 않아가지고 이미지를 네. 일단 괜찮습니다. 그냥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SME 부분에서는 저희 장점으로는 첫 번째 조랑 비슷해요. 이제 이러닝 회사의 대표가 나와서 신뢰감을 이제 준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대외적인 이제 인지도가 낮다라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장점은 친근한 언어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수업 대상자들이 쉽게 이제 접했을 내용들을 이제 예시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러닝을 여러분 어떤 거 접해보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이렇게 친근하게 언어를 쓰셔가지고 네. 이제 기억하기가 좋게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닝 이제 교수 설계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짧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쭉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이제 구성됐던 것이 참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게 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짧은 시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업 전문가라는 이제 장점을 좀 살리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 따로 없어서 수업에 이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면에서는 장점으로는 저희는 이제 판서 같은 거를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좋았다고 장점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단점으로는 화면 구성이 되게 단조롭게 돼 있고 한 화면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약간 어렵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단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영상으로는 이러닝 스토리보드 양성 과정을 했는데요. SME 부분에서는 이제 똑같이 이러닝 대표가 나와서 신뢰감이 되게 높다라는 거 하고요. 근데 이분은 약간 단점으로는 딕션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읽는 듯한 게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것들이 약간 수업 스킬이 좀 떨어져서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단점으로 일단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에서 장점으로는 온라인 교수 설계와 관련된 상세한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사례들을 전달하고, 뭐 활용하기 좋은 팁 같은 거, 뭐 요런 영상에서는 뭐 요런 거를 좀 더 활용하면 좋아요. 약간 요런 팁들을 전달해 주시는 것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장점으로 일단 적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단점은 이게 튜토리얼 방식이다 보니까 전달 내용이 너무 많고 단조로워서 좀 지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면에서 장점으로 이게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이제 띄우고 그다음에 관련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반대로 단점으로 이게 내용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강사 말을 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이게 글로 먼저 읽어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지루하다. 이제 너무 이제 반복된 내용이니까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해가지고 저희 시사점으로 적은 거는
SME 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현업에 종사 중이어서 현실성 있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업 종사자분들 중에서 이제 강의가 가능하고 전달력이 있는 분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가로 적었고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괜찮다면 편하게 하세요. 네. 어차피 우리 다 이해하실 거죠? 네. 모두 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황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네. 자,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이제 이론이랑 예시를 통한 수업을 한 15분 내외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론과 예시가 좀 비율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추가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부족했다는 면 때문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퀴즈나 이렇게 실습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이제 시행해서 총 강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회사 현장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관련 종사자들과의 이제 간단한 인터뷰를 삽입하면 네.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내용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인터뷰가 가능한 현장 사무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이제 툴들을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까지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4주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지금 3주하고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죠. 3주에서는 탄서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인식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4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장점으로 또 인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서 좀 주관적인 부분이 사실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봤던 게 이런 거예요. 3조나 4조나 조 모두 좀 시간이 짧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단점으로 많이 꼽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학습자,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장기간 지금 이렇게 실습도 하고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단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학습 대상을 갖다가 이러닝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닝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컨텐츠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과정 이과를 하면 사실 과정을 다 수료를 100% 한다, 진도율을 100% 채워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무겁게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부담감도 사실 생기겠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짧게 그냥 그죠?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장점으로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서서 했던 활동들이 있죠. 우리 대상이 누군지, 거기에 따라서 학습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게 장점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의 학습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하는 활동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조분들 정리 또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1조 한번, 네. 이 부분이 페이지에 나눠져 있네요. 자, 1조 선생님들 한번. 이게 지금 최소화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발표할 거고요. 네. 조금 내려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적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잘못 적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설명드리고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SME 장점은
이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이셨죠. 그래가지고 신뢰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말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습자들이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게 편안함을 전달할 수 있게 강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단점으로서는 이제 현업에 종사한 전문가이지만 이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러닝 스토리보드 양성 과정에서는 분야의 전문가로 신뢰감이 있고 대표이신 거는 같은 것 같아요. 오른쪽이랑 같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좀 차분했고 말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고 또 너무 느리지 않고 저희는 좋았다고 느껴서 이 부분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달력이 살짝 좋아하는지나 단점에서 있었던 부분에서는 이분이 목소리 톤하고 말하는 속도는 좋았으나 시선 처리라던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전달력이 약해서 이제 강의력 부분에서 좀 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점은 이제 전문직이지만 인지도 낮은 점은 오른쪽이랑 같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내용 부분에서는 어려운 내용을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를 자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좀 쉬웠고, 그다음에 대화책, 그다음에 질문을 중간중간에 계속 하셔서 집중력을 높였고, 그다음에 동기부여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뒷부분에 갈수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대화를 많이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단점은 이론보다는 이제 예시로만 설명을 해서 이제 동기부여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맛보기를 봤을 때 좀 내용이 약간 오리엔테이션 부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선 이 영상으로만 파악했을 때는 자세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장점은 이제 강사자가 말한 내용이 자세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교환에 잘 정리되어서 뒤에 나와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 이제 지루함을 느끼는 게 단점으로 저희는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루함이 좀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제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좀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가면 미디어 부분에서는 일단 두 분 다 이제 혼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만 재밌는 폰트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중간에 뭐 얘기를 하시면 뭐 온라인 강의 이런 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튜브요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자막이 계속 오래 남아있지 않고 좀 생동 있게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장점이었고 초반에 강사 소개 텍스트로 구성을 한 부분도 괜찮다고 느꼈고요. 단점은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장난스러운 폰트로 인해서 강의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촬영 방식이 매우 단순하다고 느꼈어요. 두 번째 강의는 그래도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라도 카메라 이제 시선을 좀 다르게 줬다면 여기는 계속 같은 한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희는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부분은 교환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튜토리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단점은 간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텍스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폰트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지만 일단 내용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네. 이게 하늘의 문장이 많이 길었다는 말씀이시죠? 키워드 네. 중심이라기보다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시사점으로? 네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보니까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이게 서로 이렇게 뭐 어느 한 부분에 어느 영상이 더 나았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 두 개를 합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점에서 SME 부분에서는 분야의 전문가로 이제 신뢰감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강의력을 다 두루 갖춘 현업 종사자를 강사로 섭외한다. 예를 들어 김주환 강사님처럼 부분을 섭외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 부분에서는 이제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교환을 되게 정리를 잘 하셔서 보기는 좋았는데 조금 전달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환은 활용하되 이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좀 전달하면 집중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형식의 미디어 형식을 좀 많이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느꼈습니다. 뭐 현업에 종사하는 부분들 이제 인터뷰 활용도 좋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를 드라마 형식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미디어 부분에서는 이제 적절한 튜토리얼 형식의 이제 구성주의와 인지주의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전문가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두 분 다 활용을 많이 하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터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라는 것은 어때요? 다른 분들의 인터뷰인가요? 아니 이분들의 인터뷰를 이분들도 좋고 뭐 다른 분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금 하시는 대표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이렇게 현업에 종사하시는데 이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좀 이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셔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조금 제가 좀 코멘트 해드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카메라 사용하는 것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원샷 해서 카메라를 앞에 정면에만 딱 두고 했고 여기는 측면하고 이렇게 해서 뭐 투샷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단조로움이 있는 것들. 근데 약간 단조로움 대신에 또 어떻게 또 좋은 쪽으로 보면 또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되게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요 뒷부분에 이제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별 공통적으로 뒤에 우리 학습 흐름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교수 설계 전략 부분 있죠. 그 부분 도출할 때 이런 부분들 지금 시사점 도출 잘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예, 이렇게 정리 잘 하셨습니다. 자, 1조 분들께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네. 자, 2조 선생님들, 네. 발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정 1, 2로 보고 첫 번째 e-러닝 기본 직무 소양 교육과 두 번째는 또 e-러닝 스토리보드 양성 과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았는데요. 네. SM이 여기에 이제 장점으로는 그 현업의 그 대표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력이 나열되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다. 단점으로는 전체적으로 말의 속도가 좀 느리고 핵심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길게 설명하는 느낌이라서 늘어지는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돌려보면 편안한 분위기라서 또 내용이 쉽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괜찮지만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맛보기 영상이라서 이렇게 쉽게 가는 것인가? 만약에 이 영상 콘텐츠의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이어진다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의 장점으로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흥미를 쉽게 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단점으로는 e-러닝 교육의 필요성과 같은 간단한 내용에도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지루함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장점으로는요. 학습자의 반응을 자막한 것처럼 이제 화면 양쪽에 자막을 삽입해가지고 학습자가 정말로 참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요. 앉아서 강의하는 것과 또 이제 자막 폰트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글자가 예쁘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이 쉬워서 이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강사의 촬영 방식이 딱 한 컷으로만 나오니까 단순해서 조금 지루했고요. 상반신만 나오는데 이제 손을 되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상 보면은 좀 주의가 좀 분산이 된다, 과할 정도로 이제 손 사용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과정, 이러닝 스토리보드 양성 과정에서의 장점은 이분도 역시 그 현업의 대표분이 나오셔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신뢰성이 높고요. 이분의 강의에 이제 발성도 좋아서 이제 전달력이 있었습니다. 말의 속도가 조금 아픔보다는 빨라져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하고요. 대신 단점은 톤이 일정해서 좀 약간 지루함이 있었고, 처음부터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흡입력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위주로 가니까. 예. 또 특히 어떤 가끔 가다가 특정 발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가지고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의 장점으로 봤을 때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둠에서는 조에서는 전달 내용이 많고 단조로워서 지루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을 도식화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아웃하고 줌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학습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소개하고 개념을 구분을 해서 이제 해주니까 되게 저는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이제 교육 내용이 이제 시각화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스토리보드와 교수 설계, 이 러닝 콘텐츠에 관한 이해력이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내용을 가장 쉬운 개념부터 정리를 해 주어가지고, 비전공자의 진입장벽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낮춰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튜토리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문 용어를 맛보기로만 되게 많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용어가 되게 이제 많이 나열이 되면 좀 학습하기에 부담이 되는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첫 차시니까 맛보기니까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로드맵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 설계 절차 같은 내용은 설명 시작 때부터 도식화하여서 제공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의 장점으로는 동영상 강의로 핵심 단어를 눈에 띄게 자막으로 넣은 것이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했다고 저희들이 좋은 점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단점으로는 튜토리얼 형식이 계속되어서 좀 지루함이 있었고요. 동영상이나 스토리텔링 등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로 좀 구성을 했으면 더욱더 좋았겠다라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으로는 속도 기능 조절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과정명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되게 말의 속도가 느려서 배속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맛보기라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좀 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시사점 부분 정리가 되셨나요? 예, 이거는 다른 모둠이 발표를 해주실 때 이가영 선생님께서 되게 빛의 속도로 막 정리를 하셔서 저도 이제 본사하는데요. 예, 능력자. 예, 그렇죠. 학습자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인지도와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발음이나 발화 속도나 태도 등이 이제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제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으로는 실제 사례나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해서 흥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 분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개념 정리를 하고 인포그래픽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마다 로드맵과 퀴즈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로는 동영상이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것을 이제 삽입해서 다양한 미디어로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학습자가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분이 들 수 있는 장치나 연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소한 분야에 대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자막이나 그림 등을 흥미롭게 구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속도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거예요. 짧은 시간에 또 시사점까지 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아마 공통적으로 좀 나온 게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강사의 어떤 그것도 좋은데 약간 잃는 느낌이 든다라는 코멘트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이런이라는 약간 한계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촬영 현장 딱 가보시면, 일행 촬영 현장 가보시면, 그래요. 앞에 강사가 있고요. 앞에 프롬보트라고 해서 우리 교환 있죠. 참고할 수 있는 교환만 설치가 돼 있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통 이제 강의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보통 이제 교수 설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촬영 참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그래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강의를 정말 잘하시고 엄청 텐션도 높으세요. 높으신 분들인데 그걸 녹화로 해서 동영상 편집을 딱 하면요. 이게 감소가 돼요. 희한하게. 네. 현장에서는 정말 텐션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영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많이 반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장 자체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화할 때 사람을 두고 대화하는 거, 벽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느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전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시다 보면,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사람 없으면 본인은 강의를 안 하시겠대요, 앞에. 사람을 안 두면 강의를 나는 못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교수 설계자가 촬영장에 그냥 들어가서 앞에 이렇게 관련된 걸 하면서 반응도 좀 해주면서 이런 역할을 가끔씩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들이 시사점들 자체가 보면, 이것들을 우리 컨텐츠, 개발하는 컨텐츠에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 과연 교수들께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해도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이조 분들께도 박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